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4일 태국 뉴스입니다. 제2공군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교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전략 거점을 장악하고 캄보디아군의 군사시설 48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투로 캄보디아군 병력 181명이 사망했으며 전차 10대와 드론 64대, BM-21 다연장 로켓 등 주요 장비가 파괴됐습니다. 태국군은 현재 전투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인 교전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국왕 칙령에 따라 하원이 공식 해산되면서 총선은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비용 상한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최대 190만 밭,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제출할 경우 총 4,400만 밭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선거 비용은 의회 해산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되며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역시 의회 해산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와 정당이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아누틴 태국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은 영토와 국민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군사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합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언급했지만 아누틴 총리는 실제로 이날 아침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며 태국군이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선거 일정이 국경 충돌로 인해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소폰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선관위 사행 사무총장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선거일을 새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60일 이상 연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편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16일 후보 등록과 선거일 공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선거일을 바로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민보호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별도 규정은 없지만 차량을 제공해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판단을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나품 국제공항이 제4활주로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국 항공관제공사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 항공편 처리 능력을 높이고 인천공항과 충칭공항 운영 모델을 참고해 태국 환경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나품공항은 시간당 최대 94편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제4활주로가 완공되면 시간당 134편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항공관제공사는 공항 위치와 지형, 교통량, 항공기 이동 경로, 통신체계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항공국이 연말과 신년을 맞아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상한선 대비 30% 인하되고 좌석은 7만여 석이 추가 공급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타이항공과 방콕에어웨이즈, 타이에어아시아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해 치앙마이, 푸켓, 크라비 등 주요 노선의 특별편을 운영합니다. 특별편은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운항됩니다. 또한 태국공항공사와 항공관제공사 등이 협력해 착륙료와 항공교통 서비스 요금을 30% 인하하며 공항 혼잡 완화에도 나섭니다. 민간항공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모든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산업연합회가 의회 해산 이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끄리앙끄라이 회장은 임시정부 체제가 약 60일간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GDP를 지탱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남부 홍수 복구 지연,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대외 협상 지연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이미 승인된 정책들이 임시정부에서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말 경기 부양책이 흔들리면 GDP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몬타브리 응아모은 지역의 한 상가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불상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중국인 3명이 근로허가 없이 일한 혐의를 적용했고 미얀마인 1명은 체류허가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인 왕은 미얀마인을 고용한 혐의까지 더해져 불법 고용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라따나티벳 경찰서로 이송돼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이민국은 외국인 불법 근로와 고용에 대해 최대 수만 밧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후에는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재입국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노동부가 저출산 대응과 여성 근로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뜨리는 노동부 장관은 출산 휴가를 기존 98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자녀 돌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에도 임금을 보장받으며 자녀를 돌볼 수 있고 배우자도 15일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도가 가족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할 경우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라인 150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관광경찰이 미얀마 단속을 피해 태국으로 잠입한 외국인 1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뭇브라칸 방플리 지역 호텔 앞에서 의심 차량을 추적해 중국인 8명, 말레이시아인 1명, 미얀마인 1명이 탑승한 픽업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미얀마 국적의 네이로 외국인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에서는 불법 권총과 실탄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네이에게 불법 운송과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외국인들에게는 불법 입국과 체류 만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미얀마 당국의 스캠 조직 단속을 피해 태국으로 넘어왔으며 제3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방케오 경찰서로 이송돼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방콕 사판순 지역의 모텔에서 불법으로 잠입한 중국인 1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당국의 스캠 조직 단속을 피해 땅 매솥을 통해 태국에 들어온 뒤 제3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일부는 체류 허가가 만료됐거나 입국 도장이 없었고 나머지는 여권조차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와 불법 입국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 전원을 방찬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군경이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깐짜나보리에서 단속에 걸린 승합차에서는 마약 182kg이 발견됐습니다. 시가로 약 3,600만 밧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차량은 번호판과 차대 번호가 위조된 상태였으며 운전자는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차량을 가져와 시내에 두라는 지시를 받고 대가로 5,000밧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마약 불법 유통 혐의로 체포해 통파품 경찰서로 인계했으며 추가 공범 추적에 나섰습니다. 트랏 지역에서 해병 특수임무부대 본부가 M79 공격을 받은 뒤 군이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짠타브리 트랏 국경방위군은 5개 군에 대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본부가 유탄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군은 발사 원점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경방위군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 보전을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통행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의 지뢰 사용 증거를 확보하고 국경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3일 오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캄보디아군의 PH-13 다연장 로켓 이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부대변인은 캄보디아군이 작성한 지뢰, 매설 기록을 확보했다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국군은 이날 저녁까지 수린 뿌라사카나 지역을 100% 확보하고 캄보디아군의 병력 수송용 교량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방에서는 약 40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돼 군은 임시 대피소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는 PH-13 다연장 로켓은 중국제 300mm 12연장 발사기로
최대 사거리 130km에 달하는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태국군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경 충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총리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취약계층 대피와 임시 대피소 운영, 교통편의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부리담에서는 교전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으며 수린에서는 약 8만 명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트랏에서는 포탄 낙하로 일부 도로가 폐쇄돼 주민들이 시내로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교통부와 지방정부, 안보당국이 협력해 주민 보호와 대피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국민 절반 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나오면 다른 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라포크라오 연구소가 발표한 크피폴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정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차기 총리 후보자의 인물상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질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이었으며 차기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부패 척결과 가계부채 해결, 생활비 절감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총리 후보 발표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많았고 선호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내세울 경우 다른 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국민이 토론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인물로는 국민당의 나타퐁 외앙빠녀,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이라꾼, 민주당의 아피신 외차치와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태국 국민 다수가 아직 적합한 총리 후보와 정당을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다폴이 발표한 정치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40.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국민당의 나타퐁 르앙빠냐웃 17.2%,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이라꾼 12.3%, 민주당의 아피싯 외차치와 10.7%, 푸어타이당의 줄라판 아모니엇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적합한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국민당이 25.3%, 민주당 11.8%, 푸어타이당 11%, 품짜이타이당 9.9%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정치 불신이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주요 정당과 인물들이 차기 정치 구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태국 국민 다수가 올해 정치 상황을 지난해보다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엔두시폴 조사에 따르면 정치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 재난관리 부실과 경제 침체, 생활비 상승을 주요 우려로 꼽았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와 정치 게임을 반복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신뢰할 만한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40%를 넘었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여당을 평가할 때는 경제 생활비 문제 해결과 재난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고 야당은 정부를 정직하게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정치적 게임보다 실제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홍수 사태 등으로 불신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와 생활비 문제 해결의 성과를 보여야 하고 야당은 강력한 견제를 통해 정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태국 육군이 캄보디아군의 접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휴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발표한 휴전 언급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육군 대변인은 캄보디아군이 여전히 BM-21 로켓과 박격포, 자폭 드론 등 중화기를 사용해 태국군과 민간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총사령관은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며 기존 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특히 제1, 제2군구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하게 전략을 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투 중 부상 전사한 장병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며 장례식에는 고위 지휘관이 직접 참석해 추모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육군은 캄보디아가 적대 행위를 멈출 때까지 작전을 이어가며 국민 안전과 국가 주권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로 향하는 석유와 군수물자 운송을 차단하기 위해 타이만 봉쇄를 긴급 상정했습니다. 합동참모회의에서는 캄보디아군의 전력 약화를 목표로 석유 군수물자 운송 금지와 해안 감시 강화, 항만 주변 고위험 해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해군은 타이만 전면 봉쇄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석유 군수물자 수출 중단, 불법 운송 선박 감시 강화, 캄보디아 항만 주변 위험 지역 지정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이번 조치가 국민과 선박 안전을 위한 예방적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태국인들의 귀국이 전면 차단돼 약 8,000명이 현지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해 국경 이동을 막고 있으며 태국 언론은 이를 인간 방패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포이펫 현지에서는 태국인들에게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하라는 안내가 전달됐습니다. 시엠립과 태초공항에서 방콕이나 푸켓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제시됐지만 항공권 가격은 크게 올랐고 검문소에서는 금품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태국 안보국은 현재 포이펫에 체류 중인 태국인이 약 8,000명에 달하며 캄보디아 측과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육군이 캄보디아군의 넌 500기지를 공격해 중국산 최신형 대전차 유도미사일 GAM-102LR을 확보했습니다. 이 무기는 올해 초 공개된 5세대 ATGM으로 사거리 6에서 10km에 달하며 차량 탑재와 다양한 전술 운용이 가능한 최신 장비입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숙련도가 부족해 기지를 방어하지 못하고 장비를 버린 채 퇴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확보는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의 현대적 군사 장비를 직접 회수한 사례로 향후 전력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일 정오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을 발사해 시사켓 깐타라락군 국경 마을을 공격했고 주민 1명이 숨지고 주택 2채가 불에 탔습니다. 태국 제2군군은 추가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각 지방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지시됐으며 군은 이번 조치가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